안녕하세요. 이제 3월의 초입에 들어선 시기이네요. 봄의 진입로에 막 들어선 것 같군요. 스치는 바람이 아직은 차갑지만 나뭇가지마다 생명의 움트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아주 작은 봉오리가 막 기지개를 키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네요. 머지않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 우리 시야에 관찰되는 시기가 곧 도래하겠지요. 오늘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라는 책을 읽고 리뷰해 보려 합니다. 저자인 정선영 씨는 경희대학교에서 식품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를 거쳐 현재 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25년간 대기업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분입니다. 2020년 퇴직을 한 분으로 현재 약 5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한 분으로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의 아들에게 돈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공부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주는 방식으로 쓴 아주 유익한 정보가 담긴 책입니다. 아직도 자본주의에 대해 무지하거나 경제 지식이 전무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 이 책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아들에게 왜 돈을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경제 문맹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다. 너는 경제 전문가로 살아가야 한다. 너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일을 왜 자신에게 바라느냐고 할지 모른다. 주변 친구들을 예로 들며 돈에 관심을 두기에 이런 나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내 친구들은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차를 사고 멋진 물건을 사는 데 빠져 있다고 말이다. 내 친구들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도가 전 부문에서 OECD 평균을 밑돈다. OECD 국가의 성인보다 돈에 관심이 없고 무지한 상태라는 의미다.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주변 친구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다고 너도 그렇게 살다가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 글은 저자가 회사를 퇴직한 후 아들에게 매일 한 편씩 적어 내려간 글이다. 아버지가 경제에 대해 일찍 깨닫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 책 전반에 절절히 담겨 있으며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아들만큼은 경제적 무지에서 빨리 탈출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배인 책이기도 하다. 이제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챕터가 있지만 한 챕터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지하, 반지하, 지상의 삶.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일러주는 챕터 중 저자의 아들이 영화 기생충을 보고 충격받은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제 너의 전화는 의외였다.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너는 토해내듯이 말했다. 아버지, 영화 기생충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 충격받았어요. 바로 아버지의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삶에는 계층이 있고 그것이 지상, 반지하, 지하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고 그 기준은 경제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막연하게 삶이 똑같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토록 확연한 차이인지는 몰랐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반지하의 모습이 각인되었고 아버지 글에서 지금의 반지하 삶을 보았습니다. 저는 부의 사다리가 끊긴 곳에 있는 반지하의 삶이 두렵습니다. 내가 잠깐 말을 멈추고 나서야 아버지는 겨우 말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지인들과 있다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다. 아직 반절도 말을 못했다는 너의 말을 뒤로하고 아버지는 우선 전화를 꺼내야 했다. 아들아, 그때 아버지는 양대창 구이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하는 내내 영화 기생충과 너의 말을 떠올렸다. 영화 속 공간은 반지하였다. 반지하는 지상과 지하가 반점 걸쳐진 세상이다. 그러나 반지하의 소속은 지하다. 사람들이 반지하를 반지상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소속이 명확하게 지하이기 때문이다.
지상과 지하를 가르는 기준은 대지 바닥이다. 대지 아래는 지하이고 대지 위는 지상이다. 반지하는 물리적 공간으로는 절반이지만 자본주의적 공간 개념으로는 지하가 90% 이상이다. 반지하의 사람들은 양쪽 세상을 이용한다. 그들을 통해 양쪽의 냄새를 넘나든다. 지상과 지하는 서로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다. 그 냄새를 넘나든다. 지상과 지하는 서로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다. 그 냄새는 삶의 채취이다. 지상 사람은 지하의 가난 냄새를 불쾌하게 여긴다. 지하 사람들은 지상의 욕망 냄새를 불쾌하게 여긴다. 마침 옆 좌석에서 대창 기름이 불에 떨어져 매콤한 연기가 우리 쪽 좌석으로 넘어왔다. 아버지는 연기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잘 구워진 대창을 매콤한 소스에 찍어서 먹었다. 대창에서는 반지하의 맛이 났다. 나는 그래서 대창구이를 좋아하는 거다. 바로 이 가난의 맛 때문이다. 내가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하다.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반지하의 기택에게서 보았을까? 어쩌면 영화 속 기택에게서 아버지의 감추어진 옛 모습을 보았겠다고 생각했다. 둘째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는 어렴풋하게 우리가 반지하의 삶을 살았던 시절을 기억할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반지하의 기억이 되살아났을 거라고 본다. 1997년 10월 아버지와 엄마가 단돈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신혼살림은 고덕동 반지하 전세였다. 그때부터 4년 동안 우리는 서울시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를 전전했다. 우리가 마지막을 반지하 전세를 벗어난 건 2001년 겨울이었다. 2001년에는 내 나이가 4살이었다. 너는 잠깐이었지만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그리고 결혼 후에도 반지하에 살았다. 20년이 넘는 세월이다. 그래서 반지하의 삶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다. 거기서 깨달은 걸 너에게 알려준다. 영화를 보고 내가 충격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너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 너는 영화 기생충에서 자본주의의 속성 3가지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영화로서 재미를 즐기는 데 그치지 말고 꼭 경제 원리를 깨닫기 바란다. 그래야 경제 공부의 보탬이 된다. 첫 번째, 자본주의 속 욕구의 원리다. 너는 마음속에 떠도는 욕구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욕구는 결핍의 산물이다. 즉 사람의 모든 욕구는 그 사람의 결핍을 말한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다. 먼저 가장 바탕인 생리와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에 이르고 이 단계의 욕구가 채워져야 존경과 자아실현의 욕구도 채울 수 있다. 영화에서 근세가 살던 지하실은 생리와 안전의 욕구 공간이고 기택이 살던 반지하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공간이며 지상 위 2층 집은 존경과 자아실현의 욕구 공간이다. 하위 단계인 건강하지 못한 욕구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 지하실의 욕구에서 벗어나야 지상 위 욕구를 채울 수 있다. 지하의 욕구는 경제의 기본 토대 위에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지하의 욕구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상의 욕구는 돈만으로 채울 수는 없지만 지하의 욕구는 돈으로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욕구의 원리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속 돈의 원리다. 물질인 돈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돈의 원리에 따라 경제생활은 자본 잠식의 삶과 자본 증식의 삶으로 나뉜다. 돈의 원리가 잠식과 증식 사이에서 작용한다. 그 기준선이 바로 땅이다. 대지 위 지상은 돈의 증식 공간이고 대지 및 지하는 돈의 잠식 공간이다. 지상에서는 돈을 버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지하에서는 욕구가 돈을 잡아먹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지상의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버는 경제 토대 위 삶을 살아간다. 반대로 지하의 사람들은 돈을 소비하는 경제 토대 위 삶을 살아간다. 자본주의의 맹점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개미지옥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가 개미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개미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원리가 바로 경제 원리이다. 셋째는 자본주의 습관의 원리다. 어릴 적 경험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서 점점 커진다. 처음에는 싫어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이 되어간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담배이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던 아이들은 커서 담배를 피울 확률이 높다. 아버지는 2004년까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웠다. 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걸 너는 어릴 때 제일 싫어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았던 너는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 모습을 보지 못했던 내 동생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어릴 적 경험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행동은 습관이 되어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대물림이 아니다. 습관의 대물림이다. 아버지는 반지하의 습관을 너희에게 대물림하긴 정말 싫었다. 아버지가 50이 넘어서 술과 담배를 철저하게 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버지는 최소한 계획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아버지의 지난 25년은 반지하의 꿉꿉한 지린내가 가족의 몸에 배지 않게 하려는 고투였다. 그 점만은 내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들아, 자본주의의 세 가지의 원리를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희망사항이다. 자본주의 욕구의 원리, 자본주의 속 돈의 원리, 자본주의 속 습관의 원리이다. 영화의 마지막에 아들인 기우가 지하실에 숨어 지내는 아버지를 향해서 했던 나레이션으로 내가 할 말을 대신한다. 아버진 그 집의 지하실에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제가 그 집을 살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계단만 올라오시면 돼요. 오늘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를 읽고 리뷰해 보았습니다. 가난을 몸소 겪었던 아버지의 절절한 절규에 가까운 경제 공부. 아니 돈 공부를 왜 하여만 하는지가 책 전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